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1일에서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고위급 협의 자체는 나름 순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중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요청을 해왔죠.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는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미중 정상회담 때 군사회담까지 할 것이다. 군사회담도 재개할 것이다라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리상프 전 국방장관을 해임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직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막판까지 미중 사이에 실무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가려면 어떤 수학이나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중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이 대중 제재를 좀 더 완화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미국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각종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마그네슘, 게르마늄에 의해서 흑연 수출도 금지를 했고요. 지난 7일엔 히토류 수출업자에게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역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정상회담 전후로 서로 대화를 전제 조건으로 제재 완화에 노력한다 정도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징적인 제재 완화를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본질적인 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촉즉발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상황 관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중 간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그 기반을 계속 이어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근 2주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분석과 관련해서는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동산 시장 모두가 현재는 금리가 핵심 변수인 건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죠. 반면에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절대 다수가 30년 고정금리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로 한정을 한다면 미국에선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 부담이 더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새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하니까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죠. 보통 연 3%에서 연 지금은 7%까지 확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거래는 절벽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보자면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61%, 전주보다 25bp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하락폭을 보자면 7월 말 이후에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한 영향이죠. 이 때문에 페드의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행보가 이제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연 5%가 넘던 미국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 일주일 만에 연 4.5% 아래로 떨어졌죠. 국채 10년 만기 금리에 연동된 30년 고정 주택대출 금리도 2주 연속 하락을 한 겁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도 주간 대비로 해서 2.5% 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재융자 신청도 일주일 새 2%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건은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냐 그 여부입니다.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동향에 달렸겠죠. 기준금리와 국채금리가 내려가야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내려갈 겁니다. 이미 건설사들이 일부 비용 부담을 해주는 신규 주택 판매 시장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량은
2011년 이후 최저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려면 좀 집값이 현재보다는 좀 떨어져야 되고 기존 어떤 매물이 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금리 동향에 따라서 미국 주택시장 향방도 앞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